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증시큐 여보세요의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강훈 멘토입니다. 네, 자 오늘 또 한 주가 마무리되는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오늘 좀 다른 흐름이에요. 코스피가 오늘은 좀 떨어지고 있고 코스닥은 오늘 소폭 오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장은 아직까지 변동성이 있는 장입니다. 그만큼 여러분께서 좀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하지만 희망적인 부분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코스피, 코스닥 흐름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보도록 하죠. 현재 코스피 지수입니다. 전거래보다 0.22% 정도 하락 중입니다. 현재 2010.76포인트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전날이었죠. 2000포인트 돌파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요, 바로 금요일,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2000포인트 안착을 확인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현재 시점에서는 0.2%대 소폭 하락 중이고요. 2000포인트 이상에서 마감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2000포인트 굳히기에 돌입해 있다. 자, 2000포인트 굳히기에 완벽하게 확실히 해주게 된다면 그 이후부터는 조금 더 강하게 시세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본다면 당연히 주도주와 주도 업종에 대한 개념이 생겨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스피 지수 흐름 일단 체크했고요. 그러면 현재 수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수급입니다. 개인들만 떠나고 있습니다. 현재 711억 원 정도의 순매도, 기관은 300억 순매수고요. 외국인들은 오늘 536억 원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들 동반 순매수. 하지만 개인들의 그 매도도 중요하겠지만요. 기관 쪽에서의 선물 매도가 1,800 정도 계약에 지금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하방을 이끌고 있던 이 흐름을 잡고 보게 된다면 기관 쪽에서의 선물 매도 정도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현재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현재 0.46% 정도 하락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129만 4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한국전력이 전거래보다 300원 정도 떨어졌습니다. 59,200원에 거래. 그리고 현대차가 0.6% 역시 소폭 하락 중입니다. 삼성물산이 전거래보다 1,500원 정도 오른 모습이고요. 삼성생명 0.8%대 소폭 하락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이어서 현대모비스 현재 보합권에서 움직임 없는 모습입니다. 자, 아모레퍼시픽 현재 1.7%대 하락 흐름 일단 나오고 있는 과정이고요. 자, 이어서 삼성전자 우선주 현재 지금 0.7%대 소폭 오름세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주하고는 좀 다른 흐름이 일단 연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이버가 현재 0.3%대 지금 하락 흐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전거래보다 2,000원 정도 빠진 모습입니다. 67만 1,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어서 LG화학입니다. LG화학 현재 전거래보다 5,500원 정도 내린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정유화학주 바로 전날 바로 미국 증시 유가가 좀 떨어졌습니다. 유가의 하락 부분이 증시에도 반영이 됐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 이제 정유화학 업체들 역시도 오늘 그 영향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LG화학 전거래보다 1.62% 정도 하락한 33만 3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들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포스코입니다. 자, 최근에 포스코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근데 오늘 현재 0.2% 정도 지금 하락 흐름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갭으로 이제 강하게 떠서 출발을 해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오늘 조정에 대해서는 큰 문제 없이 일반적인 어떤 조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SK하이닉스입니다. 전거래보다 1.28% 정도 지금 상승 흐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지금 저점을 좀 잡아가는 구간이에요. 하지만 지금 너무나 느리죠. 업황 자체가 아직까지 좀 크게 개선되는 그런 모습은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일단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좀 올라갈 수 있는지 부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신한지주와 기아차 전거래보다 1% 미만의 하락 흐름 나오고 있고요. SK텔레콤이 0.4% 상승 21만 2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코스피 지수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좀 쉬어가는 장세 그리고 2000포인트 전날 돌파 이후에 굳히게 돌입하는 과정입니다. 다음 주에 더 큰 시세를 일단 준비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오늘 장 초반 때부터 강보합권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694포인트대 700포인트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뚜렷한 수급 주체를 보이지 못하고 있어서 700포인트까지 돌파를 못하고 있는 듯 보이고 있습니다. 자, 플러스 0.19% 정도 상승 추세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들이 순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좀 더 시장에 대한 크기를 보았을 때는 500억 이상의 순 매수세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기간은 연일 매도세의 모습 지켜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의 특징적이라고 한다면은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인 모두 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움직임이 둔하다는 것인데요. 일단 코스피나 코스닥 하방 지지력은 강하게 연출되고 있지만은 상승에 대한 이 움직임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조금 둔하다라는 측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셀트리온, 카카오, 동서 모두 다 홍보합세 모습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시장의 특징적이란다면 CJ ENM이 6% 이상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바이로메드, 노행, 컴투스는 조정세 장주 흐름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주요 수급에 대한 안정화는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해서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되고 있는데요. 좀 더 뚜렷한 방향성을 띠기 위해서 좀 강한 매수세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 지지 흐름이 나타나는 측면 안에서는 종목 순환매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 긍정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흐름을 먼저 점검을 해봤습니다. 자, 이공민토님. 네. 저희가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죠? 네, 바로 이제 오늘이 마지막 기회이신데요. 이번 주까지 여러분들이, 문자, 문의 참여하신 분들을 한해서 다음 주 저희가 시장에 대한 옥석을 또 가려드리는 그런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문자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벤트에 지금 참여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네. 자, 이영민토님은 어떤 문자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나요? 네, 오늘까지 문의를 주신 분 한해서요. 저는 이 단기 급등반을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주 하루하루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빠른 이슈를 포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문자를 신청하셔야 여러분들이 문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문자 서비스는요, 바로 직장인 투자반입니다. 여러분들 빠른 매매, 역시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장인 매매방을 마련을 했습니다. 자, 직장인들 투자하실 때 당연히 안정적인 종목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최대한 마련해서 다음 주에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테니까요. 이번 주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오늘까지 보내주신 문자, 그 문자를 토대로 해서 다음 주에 저희가 서비스를 진행하니까요. 오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문자 보내주실 곳은요. 013-3366-0110번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저와 이광 멘토 이름을 먼저 보내주셔야 됩니다. 황민영 멘토 또는 이광 멘토 앞에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문자 내용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문자를 보내드린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광 멘토님 오늘 미남주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자, 앞으로 시장에서 계속해서 주목해야 할 섹터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오늘까지 계속해서 테슬라 모터스의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들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자, 미리 사는 남자의 주식, 오늘 미남주는 P&E 솔루션 또 이야기를 드려왔는데요. 자, 오늘은 추가적인 반등세를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전기차 공급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연비 해결과 충전 인프라인데 이 모든 것을 충족시켜주는 회사가 P&E 솔루션입니다. 자, 테슬라 모터스에 대한 흥행에 따라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니까 여러분들 또 이 점 참고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요. 바로 전화번호 고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혼자 종목 고민하지 마세요. 저희하고 함께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실 곳은요. 02-3153-2611번에서 2612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점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자 종목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자, 문의하실 종목은 동화원, 매수가 2,015원에 비중 30% 담고 계십니다. 자, 동화원 최근에 반등세가 좀 이루어지긴 했습니다. 다만 오늘까지 계속해서 음봉의 추세로 해서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오늘 장중에 또 깊은 조정이 나왔다가 장후반 오후장에 대해서 반등 추세를 좀 이제 준비하고 있는 위치인데요. 자, 오늘 위치에서는 아랫꼬리가 계속해서 연출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밀리면 이 종목이 계속 추가적인 하락이 의심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2,000원대 가지고 있는 매수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대와 크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자, 따라서 오늘 만약에 이와 같이 반등 추세를 못 보여준다. 자, 후반때 계속 흘러내림이 지속된다라면은 과감하게 정리 매매 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까지 지켜보셨다가 아랫꼬리로 마무리된다라면은 내일장에서 반등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반등의 크기는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2,100원 선이 중요한 가격대로 보이고 있는데요. 자, 동화원, 사실 이 종목이 단기에서 장기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냐? 자, 사실은 조금 내실이 좀 부족한 회사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단기적인 측무 안에서 좀 종목 정리하시기 바라겠고요. 향후에는 좀 더 건전한 기업으로 집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문자 종목입니다. 이번 종목은요, 바로 호텔 신라입니다. 매수가는요, 67,600원이고, 비중은 20%입니다. 자, 호텔 신라, 오늘 3.6% 반등 중입니다. 근데 매수하신 가격 67,000원대, 일단 소폭 수익 중이신데요. 자, 오늘 면세점 관련 종목들이 오늘 오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잠깐 보게 된다면, 바로 전날이었죠. 일본 쪽에서 6.4의 강진이 발생이 됐습니다. 자, 일본의 지진하고 과연 면세점 쪽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자, 일단 일본 쪽에서 당연히 지진이 발생됐다면 여행에 대한 리스크가 좀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을 방문하려고 계획했던 여행객들이 바로 국내 쪽으로 또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호재로서 작용을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자, 호텔 신라 그동안 좀 말이 많았습니다. 면세점 사업에 대한 어떤 이슈, 사업권에 대한 이슈였죠. 그것 때문에 좀 우려감이 있었지만요. 결국은 사업권 연장에 대한 소식도 들렸고요. 지금은 주가가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주가 매수한 가격대 대비했을 때 좀 올라서는 모습인데요. 지금부터는 사실 그 호텔 신라는요. 단기 관점에서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좀 길게 끌고 가시는 전략이 분명히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일단 85,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일단 1차적인 중장기 관점에서의 목표 주가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끌고 가시는 전략이 맞고 85,000원대까지는 일단 1차적인 목표 주가로 한번 진행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어떤 점은 궁금하신가요? 영인 프런티요? 영인 프런티요? 예. 네, 이 종목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6,260원 10%요. 네. 자, 이 종목은 미리 사셨던 종목인가요? 아니면 오늘 접근하신 거예요? 오늘 사봤어요, 내려서. 아, 오늘 사보셨어요? 네, 현금 여유분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네. 어찌 될지 몰라서. 네. 예. 네. 얼른 물어봤네요. 아, 자, 네. 일단 영인 프론티어 지금 10% 정도 비중,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추가로 해도 되나요? 네, 앞으로 주가 흐름이 좀 이제 더 조정이 되어지면요, 오히려 더 사도 좋을 만한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럼 지금 사야 되나요? 내일 조금 더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봤을 때는 가격적으로 본다면은 6,000원 근방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점을 본다면은 오늘보다는 다음 주가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추가로 하지 마요. 네, 일단은 오늘은 접근, 그러니까 초기 접근이라 생각하시고요. 예. 다음 주에 추이에 따라서 접근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유, 네. 예, 감사합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없으시고요? 짧게 얘기해 주시고. 그러면 네. 저기 멘토님 있잖아요. 예. 이게 다음 주에 제가 들어가면 네. 한 언제쯤에나 얘가 저번에 7,000원까지 오르신가요? 자, 영인 프론티어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일단은 영인 프론티어 자체가 계속해서 이 과거보다 그래도 외형적인 성장하고 질적인 성장, 그러니까 실적이 괜찮다는 얘기예요. 예. 네. 그래서 이 기업 자체도 성장성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것이 이 두 번째인데, 삼성의 바이오 산업을 계속해서 키워가고 있잖아요. 네.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삼성과 관계되는 회사들이 영인 프론티어예요. 그래서 삼성발 뉴스가 있을 때 주가가 좀 크게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거든요. 단기 상승일 때는 한 얼마 정도나 오르나요? 단기 상승은 지금 계속 줄고 6,700원대에서 박스권 상단처럼 만들어졌어요. 네. 그래서 6,700원대를 1차적인 상승 자리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인 좀 더 성장의 가치주로서 지켜본다면요, 이 종목은 결과적으로는 삼성 바이오,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 에피스, 삼성 바이오 로직스, 이와 같은 뉴스가 동반돼야지 크게 움직일 거예요. 저는 네. 뉴스가 동반된다면은 크게 움직일 것이라 보고 있는데요, 단기적인 측면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가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황민영 멘토님이 추천해 주셔가지고 네, 알고 있어요. 예. 황민영 멘토도 얘기했고요. 저 역시도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은 네. 좀 더 장기적으로 측면으로 접근하셔도 네, 좋은 쭉 종목이다. 끌고 가야 되겠네요. 예, 이야기 드리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저기 MC넥스요. MC넥스요. 매수 가격하고 비중도. 25,450원에 12%인데요. 네. 오늘은 계속 떨어져서 네. 매도를 해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궁금해서요. 매도하지 마세요. 네. 기다리세요. 자, MCX, 제가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죠? 네, 그래서 샀거든요. 네. 그럼 제가 팔라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죠? 네, 제가 네. 주기적으로 거의 매달 한 번씩 또 말씀을 드리는, 네, 그런 종목이죠? 네. 네. 네, 무조건 믿고 가는데요. 네. 오늘은 어제랑 오늘 너무 많이 떨어져갖고 갑자기. 네, 예.
일단 지금 기본적으로 이 기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성장성에 대한 변함은 전혀 없습니다. 자, 네. 그리고 이 기업이 하고 있는 게 카메라 사업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전장 부품 쪽에서 또 핵심적인 기술을 갖고 있어요. 스마트카 쪽. 네. 네. 자, 근데 이 기업이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사업을 또 영위하고 있는데요. 바로 드론용 카메라 아시죠? 드론. 네. 네, 거기도 지금 이 기업이 지금 개발 중이고요. 그다음에 네. 또 이제 최근 들어서 VR 가상현실 쪽 아시죠? 네. 그쪽 카메라도 이 기업이 또 만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진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게 이렇게 이제 문어발식으로 이제 사업들이 넓혀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기업의 한 가지 사업은 카메라 쪽에서 다 파생돼서 보시는 그 사업들이거든요. 연계해서. 그리고 네.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의 실적이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습니다. 상사 이래. 그죠? 네. 실적을 분명히 따라갑니다. 지금은 어쨌든 지난해 같은 경우에 정말 크게 한번 시세가 나왔거든요. 그죠? 네. 2015년 연초부터 시작을 해서 그때 가격대를 보니까 연초 거기 10,000원 미치예요. 8,000원대 정도. 그런데 4만원대까지 올라갔어요. 네. 거의 400% 이상 올라간 거죠. 네. 그래서 일단 이 기업은요, 한 차례 너무 큰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지루하지만 가격 조정이 끝나고 그다음에 기간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조정이 끝나게 된다면 새로운 신고가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요, 성장성에 대한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이 기업은 조정 과정이 길어진다고 하더라도 기다리시면 충분히 원하는 수익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금액이 네. 전번 저점이 19,000 얼마더라고요. 그거 깨져도 그냥 갖고 있어도 되나요? 기업은 지금 보면 18,500원짜리가 예전에 저점 자리가 나온 적이 있긴 해요. 네. 근데 그 자리까지는 안 보고요. 네. 지금은 거의 조정의 마무리 국면 정도로 일단 생각을 합니다. 네. 만약에 그 자리 밑으로 내려오게 된다면 오히려 네. 한번 싸게 네. 담을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아, 한번 추가는 출렁이고 나서 괜찮습니다. 다시 올라오겠죠. 네. 왜냐면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그 자리대가 지켜내줘야지 깨져버리면 이제 실망을 해버리거든요. 네. 그러면 그 두려움 자리에서 사람들은 매도를 하게 되고 그 물량들을 외국인들이라든지 다른 수급이 가져가겠죠. 네. 네, 손바뀜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공포 심리가 크게 달했을 때. 일단 MC에서는 지금은 가지고 계세요. 가지고 계시고요. 과거 올라갔을 때 그 물량 절대 안 빠졌습니다. 네. 네, 믿고 알겠습니다. 가보세요. 아시겠죠?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은 문자 종목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의하신 종목은 ESV, 매수가 16,800원에 비중 20% 담고 계십니다. 자, ESV, 앞으로 새로운 시장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스마트 기기, 거의 혁명급이라고 말씀드리는, 기종의, 다양한 종합체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드론 사업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 홈, 스마트 카까지 다양한 범위에서 또 계속해서 선전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앞으로 계속해서 이와 같은 스마트 기기가 선보일 때는요, 영상 기술과 그리고 또 음향 기술이 가장 필요로 하게 되는데요. ESV가 그와 같은 이 기술력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16,800원대 이 종목을 편입을 하셨는데 충분히 추세가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업들은 오히려 이 추가적인 조정이 나타났을 때는 더 사 모아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치보다는 만약에 조정되었을 때 이 16,000원 이하에서는 비중을 더 늘려도 좋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신규주인 특성상 이 가격대 돌파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18,000원대 돌파 여부에 따라서 1차, 2차 가격대 상승권을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은 1차적인 목표가를 본다라면 지난 연 고점이었던 2만원대를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조정 시에는 더 추가 매수를 하자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문자 종목입니다. 이번 종목은요, 바로 EM코리아입니다. 자, 매수하신 가격은요, 6,709원이고요. 비중은 15%입니다. 일단 지금 EM코리아 공작기계 전문 업체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6,700원대 지금 매수를 하셨는데요. 꽤 오랜 기간 동안에 지금 손실이 발생되고 있는 구간이에요. 자, 그런데 말이죠. 지금 6,000원대, 6,700원대면 지금 꽤 높은 가격, 거의 고점 자리네요, 지난해. 최고점 정도의 자리. 그 당시에 거래를 한번 볼까요? 그 자리 보게 되면은 이 거래가 사실 많은 기업이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 보면 10만 주 정도 때 거래가 일단 발생됐고요. 그 다음에 한 9억 정도, 10억이 좀 미만입니다. 비중이 15%, 일단 15%라고 하더라도요, 금액 자체가 이제 1,000만 원 이상이 넘어가 버리게 된다면, 투자하기가 좀 어려운 기업이에요. 왜냐면, 거래는 기본적으로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리지만요,
정말 최소 10만 주 이상은 돼야 되고요. 평균, 일평균. 웬만하면 20만 주 이상이 좋습니다. 그리고 거래대금 역시 일평균 20억 정도 이상은 돼줘야 여러분께서 사고 나서 이 기업을 원하는 가격에서 팔 수가 있다는 거죠. 이엔코리아 지금 일단은 가져가셔야 되는 자리입니다. 최근 들어서 보니까 이엔코리아는 이제 수소 발생, 수소차 관련해서 또 이슈가 또 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소 발생기 제조 기술을 또 갖고 있다는 그 내용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이슈가 좀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일단 끌고 가시면서, 수익을, 손실 좀 많이 하는 그 정도의 구간으로, 기억을 하시고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일단 위쪽으로 봤을 때는 일단 5,000원대 부근에서는 한 차례 매도 물량이 좀 많이 출회가 될 수 있어요. 그 자리가 5,400원에서 500원 정도 자리거든요. 일단 그 자리에서 무난하게 돌파가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욕심을 부리시면 안 돼요. 6,000원 정도 구간대 진입하게 된다면 그때는 손절이라도 손절이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오히려 맞지 않을까. 저는 일단 보유 의견 말씀드리되 1차적인 부분에서 5,500원 목표가 그리고 2차 목표가는 6,000원까지 단계별로 대응을 하시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 종목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의하실 종목은 G3 BNT. 자, 매수하신 가격대는 2만원에 비중 20% 담고 계십니다. 자, 사실 이 G3 BNT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사업 이외에 신규 사업, 바이오 산업에 진출하면서 주가 성장이 나타나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이 주가 성장이라는 것은 신규 사업을 통해서 기대감으로 올라왔는데, 그 이후부터는 기대감 이후에 실적이 동반되어야지만 주가가 상승 자리를 유지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재무제표를 좀 확인해 보신다면요. 이 매출의 성장이라든지, 이 부분들이 좀 뒷받침되지 못하다 보니까 다소 언제든지 주가가 빠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적 대응에서 이와 같이 급작스러운 이 하락은 조금은 이 주가 방어를 해야 되는 위치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이맘때 매수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빠르게 대처하셔야 된다는 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오늘과 같이 마이너스 8% 급하게 떨어지는 추세라면요. 당장 그러니까 월요일날 반등되지 않는다면요. 과감하게 정리하시는 것이 좀 더 주가 대응에 필요하다라는 거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날 반등 안 나면 무조건 손절 대응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향후에는 이와 같이 좀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으로 선별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역시 문자 종목입니다. 이번 종목은요, 바로 콤텍 시스템이고요. 매수가는 1,900원, 비중은 20%입니다. 자, 문자 내용을 보니까요, 다음 주 한 주를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목표 주가하고 손절가를 제시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일단 네트워크 관련 기업이죠. 근데 중요한 건 컴텍 시스템은 그쪽에서 사업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기업은 아니에요. 바로 정치 테마주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안철수 테마 관련해서 이제 묶여있는 종목이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시세는 단기 시세까지는 충분히 한 번에 시세는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역시 말씀하신 것처럼 짧은 관점에서의 어떤 목표 주가를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쪽으로 봤을 때 이 현재 시점에서는요. 이렇게 이제 주가가 널뛰기 할 수 있는 그 정치 관련 테마주, 인물주라고 얘기하죠. 이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매도를 하려고 해도 그 시점에서는 매도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일단 다음 주 정도에는요, 매일입니다, 매일. 매일 아침에 딱 이제 시작을 했을 때, 컴텍 시스템의 경우에는 2,500원 정도 자리를 목표 주가로 딱 설정을 해놓고, 걸어놓고, 그 다음에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일단 그렇게 대응하신다면 단기의 어떤 시세를 통해서 수익도 한번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2,500원에 매도 체결,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녹십자 세리요. 네, 자, 이 종목 매수가구 비중 어떻게 되세요? 45,000원에 50%. 45,000원대 50% 담고 계세요? 예, 예. 자, 일단은 이 종목이 추락하는 추세에서 사셨나요? 아니면 그 이전부터 들고 계셨어요? 그 이전부터 사셨죠. 아, 네. 자, 제가 봤을 때는 녹십자셀 괜찮아요. 회사 자체는요. 예, 예. 예, 과거에 이노셀이라는 회사일 때는 상당히 좀 건전하지 못했는데 녹십자가 끌어안고 난 다음부터는 녹십자셀도 상당히 좋아 보였거든요. 예, 예. 예, 다만 조금은 이제 걱정스러울 수 있는 요인이 기업 자체는 앞으로 기대감은 좀 키워지지만은 주가 흐름이 그렇게 탐탁지 않게 예, 그렇죠? 좀 어렵게 가고 있어요. 예. 예. 자, 일단은 기업을 먼저 말씀드린다면요. 저는 지금 하락하는 거 우리가 막을 수는 없어요, 사실은. 예. 어디까지 더 떨어질지는 저도 예측하기 어렵지만은 상당히 투자자로 하여금 고통을 줄 수 있는 크기지만은 저는 이 기업만 본다라면은 들고 가셔야 돼요. 아, 들고요? 네. 예. 일단은 문의하셨을 때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셨어요?
뭐 계속 떨어지는 시기에 섰는데 네. 계속 다른 바이오 이제 제약도 그래도 좀 네. 2% 3% 5% 올라가는데 네. 여기서 계속 올라가면 한 0.8% 0.5% 올라가고 네. 떨어지면 잘못 가죠. 2% 3% 그렇죠. 떨어지고 그러니까 참 예. 이거 매수도 자. 그렇고 매수 그렇고 참 문제가 이거는 이제 좀, 주가에 예. 예를 들어서 주가라는 거는 주가 흐름은 이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주도 입장이 좀 있잖아요. 그쵸? 네. 예. 그리고 또 혹은 다른 한편으로는 세력이 있다고도 볼 수도 있는데 예.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주가에 크게 관리에 관심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흘러내리는 것을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위치인데 이것이 조금 힘들어요. 그러면은 끌려다녀도 되는 종목인지 예. 그걸 판단해야 되는데 녹십자셀은 그래도 들고 가도 되는 종목이라 생각을 해요. 녹십자 그룹이 그 이노셀을 안고 난 다음에 뭔가 이 매출 구조에 대해서 수직 계열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요. 연결고리를 탄탄하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언제든지 기회가 있으면은 반등이 잘 나올 기업이라 생각되는데 다만 투자자분들이 어렵고 힘든 거는 주가 흐름이 좀 만만치 않게 간다는 거죠. 예. 가령 이런 거예요. 아가방 컴퍼니도 이런 추세로 해서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데요. 예. 차트를 보시면 좀 급락 똑같이 나왔어요. 그리고 뭔가 지지하는 듯 보였지만 또 흘러내리는 모습 때문에요. 이런 예. 것 때문에 지치는 거지 기업을 알고 가면요. 지고 가실 수 있어요. 아가방 컴퍼니도요. 지금 이런 모습이지만은 비교한다면 이슈적인 모멘텀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반등 나올 때는 시원하게 나오거든요. 예. 녹십자셀도 다른 섹터지만요. 주가 차트가 똑같아 보여요. 일단은 녹십자셀도 올라올 때는 시원하게 올라올 거예요. 다만 어디까지 끌려다닐지는 모르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예. 여기서 비중을 더 늘리지는 마세요. 아시겠죠? 그럼 이 상태로 가져가래요. 네네. 더 늘리다가는 좀 더 끌려다니시니까 마음 부담이 더 커지니까요. 네. 양봉에 한두 개 나왔다가 해서 이 종목을 추가 매수 절대 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위치상에서 좀 끌려오신 거를 좀 손실 본 거를 좀 인정하시고, 향후에 12,000원, 그러니까 42,000원대 올라왔을 때는 한 번 더 주가 추이를 여쭤봐 주세요. 저희한테. 예. 아시겠죠? 예, 예. 그리고 42,000원 올라올 때까지 일단은 버티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42,500. 네. 올라가. 다만 이 기업이 버텨도 되는 기업이라는 거를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그러면 매도 시점은 얼마에서 매도를 하면 될까요? 우선은 42,000원대 올라왔을 때, 네. 주가 추이를 좀 더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 42,000원대 올라오면은 한 번 더 연락을 주시라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 예. 그때는 감사합니다. 수익을, 아니면 매수가까지, 아니면 수익을 더 만들 수 있을까, 추이를 제가 다시 한번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잘 들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자, 그럼 이쯤에서 예상 체결 지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보도록 하죠. 자, 현재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입니다. 전거래보다 0.04% 정도 내린 모습입니다. 2015.12포인트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렸지만 2000포인트 굳히기 과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코스피는 중국의 GDP 발표 후에도 여전히 2010선에서 제자리 거래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결국은 어쨌든 지켜내주는 게 오늘은 가장 큰 중요한 관점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수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개인들이 800억 정도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물량들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가져가고 있는 모습. 현재 기관들은 458억 원의 순매수 잡혀 있고요. 외국인들은 474억 원의 순매수가 잡혀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수급, 외국인과 기관들의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투자 쪽에서 무려 3천억 정도의 순매수가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오늘 주요 주체는 바로 금융투자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하락하다가 동시효과 부근에서는 지금 현재 보합권 수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자, 실적 발표 이후에 주춤했던 주가 다시 한번 상승으로 반전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역시 1분기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오긴 했지만요. 1분기보다는 2분기에 대한 기대치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이 단기로 보실 것이 아니고 이제 2분기 정도의 어떤 흐름을 보면서 끌고 가는 전략이 현재로서는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한국전력 전거래보다 0.34% 정도 빠져있는 모습입니다. 자, 한국전력은 최근 들어서 시세가 가장 강하게 올려졌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6만원대 구간대에서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데요. 돌파 가능성이 여전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1,200원 정도의 고점 라인 돌파하면 또 새로운 신고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 지루하시더라도 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고점을 보면서 수익을 키워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현대차 오늘 0.33% 정도 하락 흐름 나오고 있는데요. 저점 찍고 다시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전히 흐름 양호한 흐름. 그래서 현대차 역시도 단기 관점이 아니고 어느 정도의 끌고 가시는 전략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삼성물산 1.79% 정도 오른 모습, 그리고 삼성생명은 보합권에서 움직임 없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어서 아브레퍼시픽입니다. 전거래보다 0.74% 정도 떨어진 모습입니다. 자, 아브레퍼시픽 역시도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화장품 관련 주들 흐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아브레퍼시픽의 흐름이 그래도 견조하게 잘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바로 전거래 같은 경우는 2%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왔지만 오늘 좀 눌려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이 종목 역시 끌고 가는 종목입니다. 눌렸을 때 오히려 매수 기회다. 여전히 중국 쪽에서의 시장 긍정적입니다. 실적도 어느 정도 좋은 모습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역시 단기 관점보다는 좀 중장기 관점에서 대응을 해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모비스, 그 다음에 삼성전자, 우선주 각각 상승 흐름 나타내주고 있고요. LG화학이 0.7% 전거래보다 빠지고 있는 모습. 마지막으로 네이버는 보합권에서 움직임 없이 67만 3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코스닥 예상 챙겨지수도 확인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추가적인 반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695포인트대 플러스 0.24%대까지 소폭 상승 마감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외국인이 다시 한번 매수세의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350억대 자구반에 좀 더 매수폭을 늘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하지만 기간은 연일 매도세의 모습 보여주고 있지요. 700포인트를 근접하면서 계속해서 환매의 모습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주목군들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의 시장의 특징이란다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에서 시가총액 상위 주목군들이 제한적인 움직임, 조금은 둔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일단은 시장에 대한 좀 뚜렷한 방향성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 주목군들이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2000포인트와 700포인트 근접에 있다 보니까 투자 심리는 여전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방 지지력이 강한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 주목군 좀 지지부진을 하더라도 이 중소형주 그리고 그 밖에 있는 주목군들이 개별주 순환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에 대한 이슈로 빨리 포착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일단은 개별 종목에서 종목 순환매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도 되는 시장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요. 좀 더 시장에 대한 성장성을 좀 더 두고 매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당분간은 시가총액 상위 주목군을 좀 부진할 수 있는 점에서는 조금 현금 확보를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는 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 뚜렷한 정책 기조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국내 시장 안에서도 이 새로운 국회가 진행되었기 때문에요. 향후 이 정책에 대한 기조도 기대해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월 15일 금요일 클로징 벨이 울렸습니다. 자, 4월 15일. 4월도 거의 중반부를 넘어서는 흐름입니다. 일단 4월달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왔고 2000포인트 돌파는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자, 다만 오늘 안착 이후에 다시 한번 추가적인 반등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4월달 마지막 15일 정도 기간이 되겠죠. 그 기간 동안에 역시 훨씬 더 좋은 흐름까지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시장 코스피 코스닥 종가 상황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자, 현재 코스피 종가 상황입니다. 전거래보다 0.06% 정도 빠져서 마감이 됐습니다. 결국 2014.68포인트에 마감이 됐는데요. 후반부에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2010포인트 이상까지 안착에 성공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주말 앞둔 시점이죠. 어제 그리고 반등 폭이 일단 컸기 때문에 오늘 추가적인 반등 흐름보다는 어느 정도 좀 안착하는 정도의 흐름이 일단 나와주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지만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삼성전자가 1분기 실적 스타트를 잘 끊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좀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차별화적인 어떤 흐름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종가 상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종가 상황입니다. 오늘 전거래보다 0.32% 정도 올랐습니다. 후반부에도 그래도 어느 정도 상승 분위기가 나왔는데요. 695.62포인트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코스피는 이번 주에 2000포인트 돌파가 나왔어요. 이렇게 된다면 코스닥은 다음 주 초부분 700포인트 돌파가 같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바로 주도 업종, 과연 어떤 업종 쪽으로 수급이 몰리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적으로 수급이 또 집중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꼼꼼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장 4월 후반부에는 주도 업종이라든지 주도주가 또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 코스피 코스닥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흐름 유지하면서 바로 주도주 찾기에 나서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종가 상황 체크해봤고요. 그럼 오늘 시장 안에서의 특징주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휠라코리아입니다. 자, 오늘 휠라코리아 장중에 반등폭이 꽤 큰 종목이었습니다. 오늘 종가는 8.9% 상승이었고요. 장중에 11%대까지 올랐었던 종목입니다. 자, 휠라코리아 다들 아실 겁니다. 의료용품 쪽. 그리고 이 기업의 경우에는 오늘 상승을 이끌었던 건 바로 자회사 쪽에서의 미국 상장 이슈였습니다. 바로 이제 세계 최고의 골프용품 브랜드 타이틀리스트, 이 타이틀리스트를 보유한 아쿠시네트가 오는 6월 달에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될 예정이다. 그래서 이제 휠라코리아와 관련해서 정말 큰 수혜를 예상이 되면서 주가가 올랐었습니다. 당연히 큰 이벤트겠죠. 그만큼 수급이 많이 돌 수 있는, 그리고 그만큼 또 수급이 돌면서 이익도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휠라코리아에 대한 앞으로 흐름,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오늘 주말 전이기 때문에 큰 폭의 흔들림은 아니었죠. 어쨌든 윗꼬리 좀 물긴 했지만 추가적인 반등 여력은 충분히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휠라코리아에 대해서는 보유 의견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 종목 LG 디스플레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 오늘 장중에 낙폭이 꽤 컸습니다. 자, 오늘 종가상으로 봤을 때 6.7%의 하락이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8.3%의 어떤 강한 하락도 나왔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 그동안 많이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이 기업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수익을 챙겨놓자. 그리고 상담을 해드릴 때도 역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수익이 좀 낮다면 또는 손실이 좀 많이 했다면 추가 매수 절대 하지 마시고 당연히 수익 시장 관점에서 또는 손실을 좀 줄이는 관점에서 물론 매도 의견 말씀을 드렸죠.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오늘 주가가 무려 6.7% 하락으로 마감됐고요. 이게 끝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오늘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던 건 바로 삼성하고 애플 쪽에서의 OLED 계약이었습니다. 자, 이 부분 애플 쪽에서 지금 AM OLED 쪽 이제 신규 스마트폰의 탑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다른 업체들 쪽을 좀 모색하고 있다면 당연히 삼성 쪽이 더 유력하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결과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에 이 방송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미리 다 나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모르셨다면, 그래서 주가가 단계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가에선 한번 담아보자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 LG 디스플레이는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반등시 매도 의견으로서 일단 그렇게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코스닥 특징주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특징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양 ENG인데요. 자, 오늘 삼성이 계속해서 이 평택 지역에 대한 투자를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동종목이 올라왔습니다. 한양 ENG, 삼성 ENG 이 두 기업이 좀 강한 상승세를 보여왔는데요. 우선은 계속해서 삼성가에서 시장에 대한 이 투자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이 삼성이 계속해서 이 전기차 시장에 대한 투자 이야기를 드려왔고요. 또 삼성 바이오에 대한 투자, 또 새롭게 이 반도체 시장에 대한 투자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지역적으로 해서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는데요. 자, 오늘 한양 ENG가 그와 같은 관련주로서 오늘 상승세가 이루어졌다는 점. 아무래도 기업에 대한 투자가 계속해서 주가에 영향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이와 같이 기업에 대한 투자를 눈여겨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에도 삼성 관련된 이슈인데요. 삼성 디스플레이 장비주들이 모두 다 오름세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자구반 때에는 이 관련주들이 모두 다 상승폭을 좀 반납을 했는데요. 오늘 움직였던 종목들, 이 SF8, AP 시스템, 테라세미콘, 이와 같은 종목들이 장 초반에 강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자, 앞서 LG 디스플레이가 하락했던 요인과 반대되는 요인인데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 애플과 새롭게 공급 계약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폰 기종에서 삼성 디스플레이 패널이 들어갈 수 있다는 기대감인데요. 이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이와 같이 신규 증설을 해야 된다는 그런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와 이 장비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오름세를 빼어왔는데요. 비록 오늘 상승폭을 좀 반납을 했지만 향후에 이와 같은 공급 체결이 가시화된다라면은 좀 더 주가에 긍정적인 부분들이 좀 미쳐지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삼성가의 투자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시장에서 삼성이 어떤 일을, 어떤 기업을, 어떤 업종을 또 성장시키는지 또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놓치지 말아야 될 앞으로의 이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준님. 자, 정말 한 주 동안에 계속 깊이 있게 설명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 모터스에 대한 이야기 한 번 더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전기차 관련된 이야기들인데요. 바로 어제였나요? 제가 이 삼성의 전기차 배터리의 투자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삼성뿐만 아니라 이 전기차 배터리가 핵심 부품이다 보니까 테슬라 모터스가 계속해서 이 전기차 열풍을 이어가기 위해서 추가적인 양산을 위해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공급이 더 확충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가장 가능성 있는 이 기업이 우리나라의 삼성 SDI와 LG화학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사글인데요. 이 때문에 최근에 이 삼성에서의 전기차 배터리 투자 소식이 좀 더 주가에 긍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어제 오늘 삼성 SDI 주가 흐름들 보시면은 추가적인 상승세, 또 LG화학까지 또 연계돼서 추가 상승세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와 같이 전기차에 대한 이 기업에 대한 양산, 계속해서 전기차 시장을 도래하기 위한 또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시장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전기차 이야기들 계속 강조드려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앞으로 전기차 새로운 시장에 대한 패러다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하나가 아닌 전기차 산업이 될 수 있는 그만큼 큰 먹거리 시장이라는 점 꼭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슈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장 마감 이후의 일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정은요, 바로 IMF 세계은행 총회가 예정되었다. 이 말씀 먼저 드립니다. 자, 15일부터 17일까지 열립니다. IMF 세계은행 총회. 여기서는요, 바로 세계 경제 전반적인 그 전망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번 주말 이후에 끝나고 월요일장, 그리고 다음 주장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변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요, 바로 유로존의 2월 무역수지 발표가 있습니다. 자, 일단 미국의 경우에는 무역수지가 좀 좋지 않게 나왔는데요. 이번에 유로존, 과연 2월달 무역수지가 어떻게 나오게 될지 이 부분 역시도 글로벌 시장, 거기서 나아가서 국내 시장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다.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미국 3월 산업생산지표 예측치가 마이너스 0.1% 감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산업생산지표 역시도 우리가 한번 꼼꼼하게 체크해서 주말 이후 월요일장에 잘 대비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주요 일정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전화번호 고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전화 상담,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02-3153-2611번에서 26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벤트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 말씀을 드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까지 문자 보내주시면 다음 주부터 저와 이광 멘토가 이벤트를 통해서 문자를 무료로 여러분들께 서비스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 시장, 주도업종, 우리가 한번 공략 같이 해보자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문자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종목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 종목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의하신 종목은 오리엔탈 전공인데요. 자, 매수하신 가격대 3,080원에 비중 10%입니다. 3,000원에 비중 10%이신데요. 자, 일단 최근에 이 급등락이 차트를 조금 더 이 단기적인 추세를 만들어 놓긴 했습니다. 자, 오늘도 반등이 좀 나왔다가 급작스럽게 이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회되기도 했었는데요. 자, 충분히 차트적인 접근에서 접근하지 않았나,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가 차트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리엔탈 전공 움직이는 이유 없습니다. 자, 다만 이 주가가 좀 느닷없이 좀 급증된 거래량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요. 자, 어김없이 단기 투자하신 분들은 이런 자리 당연히 들어가시겠죠. 자, 왜냐면은 장대 양봉, 거래량과 동반된 장대 양봉 이후에 주가가 밀리지 않고 옆으로 횡보한다. 누군가는 이 자리를 눌림목 매수를 준비를 합니다. 자, 근데 이 다음이 문제이죠. 주가가 이와 같은 추세로 해서 이와 같은 안정적인 자리를 보고 들어갔었다면은 이 자리가 깨진다면 당연히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것이 단기 대응이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조금은 맹신한 것이 아닌가. 보통은 이런 이제 차트 위주로 접근하시다면요, 급작스러운 대응에 좀 취약할 때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업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모멘텀에 의해서 움직이는지를 좀 더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 것인데요. 자, 이 점 어쩔 수 없습니다. 내일 반등하면요, 무조건 정리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길게 아랫골이 나타났다고 해서 이 이야기 또 오해하시는 점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트로 접근하셨으면요, 차트로 대응하셔야 됩니다. 자, 정리하는 관점은요, 2,900원만 올라와도 저는 정리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주가가 단기 파동을 일으키는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정리 관점으로 여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지금 문자 종목입니다. 이번 종목은요, 바로 S-오일이고요. 매수하신 가격은 89,000원, 그리고 20% 비중입니다. 자, S-오일 오늘 낙폭이 큽니다. 7%나 지금 하락 중인데요. 하락 마감이 됐죠.
자, 그런데 S51 바로 전날 미국 증시 역시도 유가 하락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뭐 그런 부분 역시 같이 영향을 주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요. 바로 전에 일정 소개해드렸죠. 바로 IMF 세계은행 총회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가라는 건요, 결국 이제 그 정유업체들의 경우에는 유가가 올라가야 마진율이 개선되고요. 마진율이 개선돼야 수익이 납니다. 자, 그런데, 경제가 만약에 악화가 된다라는 어떤 우려감이 생긴다면 당연히 유가는 올라가지 못하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정유업체들은, 실적이 감소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정말 중요한 그 이벤트가 앞에 남아 있어요. 경제 전망치. 최근 들어서 이제 전 세계 경제 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어떤 내용이 나올지에 좀 주목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끝나고 나서 정유주를 포함한 경기 민감주들은 다음 주 이 내용 이후에 대응이 좀 잘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일시적인 어떤 차익실현 물량이겠죠. 그리고 약간의 어떤 불안감, 이게 오늘 주가 하락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미 끝났습니다. 종가 끝났고요. 만약에 그 월요일장에서요, 지금 IMF 쪽에서의 어떤 그 세계 경제 전망, 이게 좀 약간 불안한 어떤 그 감이 좀 맴돌게 된다면, 지금 수익권이시니까 일단 한번 끊어놨다가 다시 한번 8만원대 부근대까지 한번 떨어지게 된다면, 그 시점에서 좀 저가 매수로서 다시 대응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하시고요. 일단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 주가 단기는 10만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바텍인데요. 네, 44,550원 매수인데요. 네. 비중은 얼마나 되세요? 두 번 정도, 예? 비중은? 20%요. 20%? 네. 네. 두 말씀하세요. 번 정도 수익이 있었는데, 예. 제가 더 이렇게 올라갈 것 같아갖고요. 네. 안 팔고 있다가 오늘 너무 내려가니까 이게 네. 더 걱정이 돼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 아닌가 예. 걱정이 돼서요. 계속 자, 가지고 있어도 될지 어떻게 할지. 바텍은 이번이 처음 매수이세요? 네네네. 아, 이전에 여태까지 이만큼 올라왔는데 한 번도 매매해 보신 적 없으시고요? 네, 두 네. 번 매도 기회가 있었는데 매도를 못했어요. 네. 먼저 바텍에 대한 기업을 이야기 드리면요. 나쁘지 않아요. 지금이 딱 이 업종이 뜨는 시기예요. 뜨는 시기가 아니라 뜨고 있는 중이죠. 네네. 예, 그래서 나쁘진 않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손실을 볼 종목까지는 아니에요. 아, 네. 이 바텍을 같이 보는 기업들이 디오. 어떤 네네. 기업들이 같이 있는지는 알고 계시죠? 네, 오스타민 임플란트, 디오, 네. 레이언스 이번에 예. 저기 자회사 상장했잖아요. 그래서 네. 기대감에 팔지도 네. 안 하고 계속 들고 있었거든요. 네. 자, 이 기업들이 모두 다 뜨는 이유는요? 그 중국의 예. 유럽 쪽하고 중국 예. 쪽인가? 아, 그 잘 저기 알고 계시네요. 예. 그래서 자, 그 이유면요. 이 종목이요. 손실 볼 필요는 없어요. 어머니 네.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네. 근데 남들보다 너무 늦게 들어가셨어요. 그쵸? 아, 그래요. 그러면은 비중을 이제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네. 제가 봤을 때는요, 이 종목이 지금 위치에서 더 대박을 키우기 위해서는요, 좀 장기적으로 승부를 하셔야 되고요. 네. 저는 제가 봤을 때 연말까지도 더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이 종목을 수익을 어디까지 끌고 가려면. 근데 그래요? 대신에 가격, 주가 대응을 이제 비중 조절을 잘 하셔야 되는데요. 이 종목 이렇습니다. 이 41,000원대 깨지지 않으면요, 저는 더 갈 거라고 봐요. 이전에 5만원대까지 왔고요. 근데 하나 문제점이 이 바텍 기조보다 디오가 상당히 잘 갔잖아요. 네네. 디오가 이제 조금씩 상투 기질이 좀 보이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 고점을 찍을 기질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자, 네. 근데 디오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디서든지 사든지 손실을 볼 종목은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디오도. 아, 네. 다만 아니면 네. 수익을 크게 낼 자리는 또 아니란 얘기예요. 아, 디오가요, 올라갔다가 지금 여기잖아요. 네. 어디까지 빠지더라도요, 다시 한번 여기까지는 올라와요. 아,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사든지 손실을 안 보지만 수익도 크진 않을 거란 생각이에요. 디오 자체가 상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자, 관련 대장주가 이런 자리를 만들고 있는데, 바텍은 어떻겠어요? 아, 지지부진할 수 있는 거죠? 네네. 그쵸? 저는 성장성이라든지 주가 더 괜찮다고 봐요. 근데 여기서 사서 얼마나 수익을 내실 수 있냐는 거죠. 그쵸? 나중에 차라리 바텍처럼 이렇게 1년, 2년
올라갈 종목들을 새롭게 찾아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봐요. 아, 지금 쉬지 않고 2년 올라왔어요. 네. 그쵸? 뒤늦게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물론 10년 동안 올라가는 기업도 있습니다. 네. 근데 흔치는 않겠죠? 예. 자, 대신에 지금부터 또 이야기 드릴게요. 접근 자체가요, 크게 욕심낼 자리가 아니었는데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참 잘 가더라도요, 아, 내 종목은 아니구나 생각하셔야 되는데, 뒤늦게 편입하신 게 조금은 아쉽고요. 대신에 손실보 종목은 아니라는 점은 다시 이야기 드릴게요. 올라오게 되면요, 네. 많이 가면 5만원이에요. 지금 위치에서는. 아, 네. 네. 아마도, 지금 현재는요, 바텍, 네. 디오, 오스테 임플란트도 임플란트 팔라서 올라간 게 아니에요. 네. 오스테 임플란트는 임플란트 팔아서가 아니라 임플란트를 치료할 수 있는 의료기기를 팔아서 올라온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의료기기에 대한 이 판매에 대한 실적을 계속 뚜렷하게 연말까지 지켜보셔야 되거든요. 네. 굳이 이 종목을 수익 5%, 10% 먹기 위해서 연말까지 들고 갈 필요는 없잖아요. 예, 예. 제 의견은 이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요, 매수가 근처 올라오면은 정리하시고요, 다른 업종 새롭게 보세요. 아, 네. 예, 제가 봐도 올라와도 5만 원이에요. 그쵸. 이해되시죠? 두 번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네. 레이언스 때문에 네. 기대감에 안 팔았거든요. 네. 저는 여기서 뭐, 주가 차트가 음봉이 한두 개 더 연출돼서, 네. 뭐, 이제는 빠질 것이라 보지는 않는데요. 예. 지금은 차트가 이렇게 보이지만요. 또 시간 지나면은 또 박스권처럼 올라와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 매수가에서는 빠져나왔다가 욕심내지 말자는 의견입니다. 여기까지 상담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아, 하나 갤러리 에어월드. 네, 예. 근데요?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도 말씀해 주세요. 아, 72,000원이요. 72,000원이요? 몇 퍼센트 비중이죠? 30%요. 30%요. 자, 어머니 언제쯤 사신 거예요, 이 종목은? 아, 좀 됐어요. 네. 방송에서 이 종목 사지 말라고 말씀드린 거 혹시 보셨나요? 아, 방송 볼 때는 한참 전에 샀거든요. 그러세요. 하나갤러리아 타임은요, 오늘 일본 지진 때문에 잠깐 올라가는 거예요. 네. 네, 일본 지진 때문에 이제 그 해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 쪽으로, 일본 안 가고 우리나라 쪽으로 올 수 있다. 이 기대감이에요. 매수가 회복하면 매도하세요. 이번 반등이 오래 가진 않을 겁니다. 아시겠어요? 아, 언제쯤 회복이 될까요? 일단 오늘 반등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다음 주 중에는 한번 터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잘 보셨다가 매수가 정도 오시면 그때는 매도하신 다음에 종목 교체를 하세요. 네. 아시겠죠? 아시겠나요? 아, 네. 근데, 딴 거는 없어요? 네, 딴 올라갈 이슈는 일단 만한 없습니다. 저기는? 네, 지금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크게 호전될 만한 어떤 내용은 아직 없어요. 아. 네, 그렇게 대응하세요.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근데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매수가까지 올라갈까요? 네, 다음 주를 일단 지켜봅니다. 다음 주. 잘 보세요, 다음 주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 이번 주 토요일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제가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부산 걸스코에서 저를 포함한 주식 챔피언 네 분의 멘토님이 같이 이번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자, 부산에 계신 분들, 그리고 부산 지역에 만약에 여행을 가신다 하시는 분들도 역시 그 자리에 모두 참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